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컬리에서 저희 MD분들과 상품 계획을 매일매일 고민하는 상품 전체 지금 총괄하고 있는 상품 본부장 서기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컬리는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컬리는 이제 만 9년 됐고 내년에 10년을 맞이하는 회사입니다.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상품을 정말로 진지하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컬리가 잘하는 게 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고 컬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상품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하고 그 상품 기획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소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짧은 시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강연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컬리가 하고 있는 이 이커머스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이커머스 내에서 식품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그 식품 내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간편식이나 HMR들의 성장 등을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한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20년 전에 식품을 구매한다라는 건 대부분 집 근처의 중소형 마트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대형 마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하셨을 거고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은 품질과 변질의 우려가 없는 뭐 패션이라든지 디지털 가전, 생활용품, 뷰티 상품들의 어떤 재화들 위주로 구매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구매들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정말로 큰 발전을 했고요. 2010년도로 들어가면서 식품도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 그 시절에 들어갔던 식품들 같은 경우는 변질이나 품질의 우려가 없는 상품들 위주로 주로 이제 가공식품들, 유통기한 긴 상품들, 상온 상품들 위주로 상품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2015년도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네, 식품의 어떠한 그 온라인 구매 비중이 점차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가장 늦게 온라인에 진입한 카테고리인 식품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2020년에 약 34조 정도 규모의 식품의 성장을 볼 수가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속 큰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약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2023년도에는 약 52조 원 정도로 규모로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조 원을 넘어서 약 60조 원을 규모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실제 그 식품의 온라인상의 어떤 거래액의 구성비를 보다 보면은 2024년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총 구성비에 온라인 구성비에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1위를 차지할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이제 보는 이제 모바일 쇼핑 거래액에서도 구성비를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식품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컬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 컬리는 다양한 식품 약 2만 6천여 개의 다양한 상품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약 만여 개 이상의 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전체 카테고리 비중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 컬리가 이 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2015년부터 성장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는 대부분 채소나 과일, 수산이나 축산 이런 신선 1차 상품들 위주가 많이 성장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로서리 상품이라든지 데어리 상품들 그리고 가공품들, 그럼 HMR 상품들이 높은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크게 띄게 성장하는 상품군들이 HMR 간편식이라고 불리는 HMR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HMR이라는 카테고리가 왜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기억할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이 있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어떠한 행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거리두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재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내식의 발전에 가장 리딩할 수 있는 HMR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리스크한 환경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발전을 했고, 그 온라인 시장에서 HMR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와 식품이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계기가 됐었고, 실제 이 기간에 식품을 포함한 여러 이커머스들이 작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컬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2015년도에 간편식 시장은 약 1조 7천억 정도의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매년 약 17% 정도 성장을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장을 계속 거듭하면서 코로나 직전까지는 약 5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내식과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식품 자체의 성장이 엄청나게 커졌었고, 특히 이 HMR이라는 그 간편식 카테고리와 이 시장이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10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아마 올해는 이 규모보다도 더 큰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컬리에는 HMR이라는 상품이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고, 고객분들,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전년 대비 HMR 전체 카테고리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카테고리와 상품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년 동기간 대비 대부분 성장하는 상품들이 있고, 모든 상품들이 여러 가지 특징,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오면서 코엑스를 쭉 걸어오면서 식당이 보이길래 식당의 메뉴판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들이 한 끼에 10,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외식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고, 또 우리 주머니 속의 어떤 그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HMR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연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HMR 상품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성장하고 좋은 퀄리티를 만들면서 외식의 수준의 상품들까지도 나오는, 이제는 그 정도의 상품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HMR로 수요가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최근 이제 지금 시기가 김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김장과 관련된 저희가 프로모션을 기획전을 진행해 보는데, 아마 요 근래 처음으로 좀 느꼈던 부분인데, 더 이상 이제 모든 분들이 김장을 하는 행위나 횟수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실제 보통은 이 시기에는 저희는 보통 이제 절임 배추라는 어떤 상품군의 매출이 되게 높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임 배추의 매출이 완전히 줄어버렸고, 포장 김치의 수요가 몇십 배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간편하고 시간도 없으시고 편리한 것들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HMR과 이런 식품 전반의 산업의 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내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요리를 못하더라도, 요리를 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간편하고 방법만 쉽다고 하면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밀키트가 아마 3, 4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HMR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카테고리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요 밀키트와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HMR은 점차 더 고도화되고, 조리의 간편성이나 메뉴의 다양성, 품질의 어떠한 퀄리티의 탁월한 퀄리티들을 제공하면서 점차 HMR을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HMR과 이러한 상품들이 왜 발전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요인별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구매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간편식과 관련된 식품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사회적 요인입니다. 아마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시다가 저녁에 집에 가시면 7, 8시, 9시가 되실 거고요. 그 시간에 가서 밥을 직접 제조해서 식사를 끼니를 때운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매번 외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HMR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이고 배달비 부담까지 생기는 요즘이라 모든 음식을 외부에서 혹은 배달로 의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HMR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식습관이나 본인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한 상품들이 많을 텐데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저탄고지의 어떤 식단 관리를 하신다든지 혹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직접 제조한다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간편식이 거의 다 해결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혈당과 관련된 혹은 여러 가지 질병 또 혹은 프로틴이 강화된 이러한 상품들이 HMR 상품으로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 집의 테이블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음식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대치동에서 유명한 반찬 가게 반찬이 깔려 있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쌀로 만든 밥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던 어떠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조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HMR로 다 한상 차림이 근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정도의 차림이면은 결국에는 외식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리하고 간단하고 아주 쉬운 조건만 제공한다고 하면 HMR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매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혹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 퇴근했다가 혹은 집에서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 모바일로 상품을 주문하면 그냥 다음 날 아침에 상품을 받아보는 거는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은 우리 일상의 하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그 컬리에서 상품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커머스 현황, 간편성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컬리는 어떻게 상품을 운영하고 고민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거를 고민하고 있고 실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들도 많은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 고객에게 팔아야 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인가? 기존 상품 대비 기존 운영하는 유사한 상품 대비 더 나은 점이 있는 건가? 차별화 포인트는 있는 건가? 네. 한 상품을 온전히 먹었을 때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인 건가? 이 음식의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 수준인 건가? 다른 상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 건가? 그리고 배송 이후에 맛의 변화가 혹은 배송하는 과정에서 맛의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이 음식의 목적성을 봤을 때 아침에 적절한 음식인가, 간식으로 적절한 음식인가, 저녁에 적절한 음식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네, 이런 많은 고민을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고객에게 옳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저희의 상품 하나하나가 기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상품을 만드는 어떠한 프로세스인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거에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렌드랑 고객 니즈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카테고리와 여러 가지의 성장들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 상품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외식이나 딜리버리 상품 대비 경쟁력과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고민되면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진행하는 상품 커미티 상품 평회에서 상품 하나하나를 모든 걸 다 분석하고 논의하고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MD 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컨선 없이 상품이 오케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상품을 진행하는 것에서 큰 이견이 없고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배송 테스트를 해보고요. 배송 테스트를 하면서 품질이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패키지와 이런 외적인 것들, 심미적인 것들을 그제서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상품을 볼 수도 있고요. 정보도 볼 수 있고 외관으로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상품에 관련된 컨텐츠와 컨텐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예, 이것만으로도 상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에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출시하면 끝일 것 같은데 사실 상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의 상품이 오픈을 하고 이 상품이 클로징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운영과 관련된 리소스가 들어가는데요. 상품 하나하나 운영하는 상품의 후기, 출시와 관련된 VOC와 고객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민하고 또다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저희는 상품 품평회에서 모든 상품을 먹어보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요. 무조건 빠르게 판매하고 믿음직한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될 때까지 노력하는데 제가 MD 분들한테 항상 하는 잔소리들 중 하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적당하면서 멈추는 게 상품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품을 몇 가지 예를 들고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컬리가 상품을 기획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컬리 온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컬리 온리는 특정한 브랜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컬리의 PB도 아닙니다. 다만 컬리에서 컬리의 MD들과 제조사와 브랜드가 충분한 협의와 더 나은 상품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협의한 결과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품들은 컬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품군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는 약 440여 개 정도 브랜드가 있고 상품 수로는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의 니즈와 만족도가 되게 높은 상품들이 많고 브랜드를 보시다 보면 요즘 핫한 레스토랑이나 미슐랭 레스토랑의 IP들도 있고요. 또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나 베이커리의 브랜드들도 존재합니다. 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컬리의 대표적인 오랫동안 스테디한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이현복 셰프의 목나, 최현석 셰프의 초이닷이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유명한 거는 이 셰프님들이 워낙 유명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유명한 이면에 상품의 어떠한 인사이트와 이 상품으로 얻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목난 같은 상품들은 아마 배달 음식을 시켜 보시면 가장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들이 중국 음식이실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레스토랑을 배달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송하는 그 과정에서 면이 불거나 국물이 식거나 특히 지금처럼 이제 날이 추워지는 기간이 들어오면 그거의 어떤 시간들은 더 품질은 떨어지는 시간이 빨라지는데요. 이 상품을 만들고 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기억은 배달 음식과도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HMR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품질은 당연히 배달 음식 이상의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 조리법도 매우 간단해서 더 이상 배달하면서 상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 개의 상품을 냉동고에 적재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이닷 같은 경우는 워낙 상품이 잘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건 저 초이닷에 들어가는 생면, 파스타가 가장 어려운 게 소스이기도 하지만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면의 어떤 제조 기술, 이 제조 기술을 이 초이닷을 통해서 저는 정말 크게 느꼈다고 생각하고 이 면 간편식의 어떠한 정점 그리고 초이닷과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초이닷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셰프님과 제조사와 브랜드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면을 구현할 수 있는 제조의 그런 회사들을 정말 많이 찾았고 실제 몇 가의 회사를 찾은 후에 프로토타입을 여러 번 테스팅을 했고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상품 중에 하나고요. 실제 소스와 여러 가지 추가되는 가니쉬들이 정말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지금은 외식에서 경험하는 2만 원, 3만 원짜리 파스타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고객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오픈한 상품이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 상품인데 되게 오래된 노포 감성의 떡볶이 브랜드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과거에 젊으셨을 때 드셨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부분도 제공하실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먼 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컬리를 통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컬리에는 IP를 갖거나 혹은
원거리를 통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이런 HMR 상품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식빵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밀도라는 브랜드를 되게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밀도라고 하면은 거의 식빵계의 엄청난 만족도가 높은 고퀄리티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밀도라는 식빵을 판매를 하면서 더 이상 뭔가 차별화되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해보지 못했는데 여러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밀도를 활용해서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전익범 셰프님과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인 우유를 사용하지 말고 고소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영국산 저지우유로 만든 우유를 만들어서 식빵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실제 상품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상품보다도 더 큰 밸류를 느끼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컬리에서는 여러 가지 식빵을 잘 팔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손가락에 들 정도의 높은 인기를 얻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샐러드 판다라는 브랜드는 제가 2017년도 정도에 컬리와 함께 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샐러드를 구매하려면은 직접 오프라인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배송비 허들을 감안해서 샐러드를 7, 8개를 구매하지 않으면은 샐러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구매하다 보면 이 샐러드의 유통기한이 보통은 3, 4일에 불과한데 하루에 샐러드를 2개 이상 먹지 않거나 아니면 먹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컬리는 당시에 하나라도 매일매일 새우 배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찾아가서 우연히 이 브랜드 이사님과 미팅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브랜드는 샐러드를 이용한 자판기 비즈니스였습니다. 네, 자판기에다가 샐러드를 채워놓고 vending 머신에서 자판기형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하나씩 구매하는 형태인데 자판기를 많이 채워봤자 자판기 한 대당 48개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과 대표님한테 테헤란로 삼성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모든 빌딩에 채워놓지 않으시면 이 업은 못하실 것 같다. 상품이 너무 좋으시니 그냥 저희랑 하자. 이 상품을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저희는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이 상품들을 전국에다 배송해 드릴 수 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실제 이 상품은 지금까지도 수백만 개 이상씩 팔리고 있고요. 이 상품 이외에도 샐러드 샌드위치나 다른 형태의 상품들을 계속하면서 이 샐러드 시장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식품 대기업들이 콜라보레이션하는 상품들이나 OEM 같은 경우는 크게 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식품 대기업인 제일제당과 함께 제일마켓 컬리라는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일마켓 컬리는 식품의 제조에 가장 탁월한 기업인 제일제당과 상품기획에 탁월한 마켓컬리가 만나서 만든 상품이고요. 실제 현재 완교자라든지 추러스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출시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탑티어로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품들이 실제 고객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밸류가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HMR 상품들의 전체 운영되는 걸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컬리 온리나 이런 상품들의 매출의 비중이 실적이나 퍼포먼스가 거의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이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고객분들이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상품,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상품에서 큰 밸류를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은 판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전략인데 갑자기 왜 고객을 만나는 방법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매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혜택,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쿠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노출. 하지만은 그거는 일단 판매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결국에는 고객에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와 상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크게 5가지를 좀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리 라운지라고 있습니다. 컬리 앱에 들어가시면 하단의 오른편에 두 번째 보시면은 라운지라는 탭이 있고요. 라운지 들어가시면은 SNS 형태의 여러 가지 미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SNS 기업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커머스 기업이 SNS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 라운지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저희 컬리에서 구매한 상품들과 원재료를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또 그걸 가지고 팔로우를 하면서 정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상품을 컬리에서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취향 찾기입니다. 취향 찾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뭔가 음식이나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살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저희는 취향 찾기라는 거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취향 찾기 같은 거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2년이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쌀이 뭔지, 그냥 집에 있는 쌀, 그냥 그 저렴한 쌀, 내가 알고 있는 품종을 먹었다고 하면 그냥 그 품종의 특징과 이런 것들 테이스팅 노트를 다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직접 비교해 보시고 1, 2인분의 소포장을 해서 가장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을 경험하고 실제 이제 주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감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국내에서 재배되는지 취향 찾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 감자의 품종이 정말 다양하고 시장 내에 유통되는 감자와 경험할 수 있는 감자는 정말 제한적인데 사실 이게 이유가 농산에 임하는 종사자들이 생산자분들이 다양한 품종을 하고 싶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전량 매입을 하고 충분히 저희가 이 상품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개런티를 드린 후에 이 취향 찾기라는 걸 했고요. 실제 이렇게 다양한 감자를 먹어보는 재미에 대해서 큰 만족을 느꼈던 고객분들의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취향 찾기가 이 식빵과 딸기였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11가지의 품종을 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상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실제 받아봤을 때 정말 다양한 딸기와 그 딸기의 맛 그리고 형태, 강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테이스팅 노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딸기가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식빵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는데 저희가 정말 잘 팔고 있는 식빵의 브랜드가 15개가 넘습니다. 거기서 정말 줄여서 7개의 브랜드로 줄였고요. 그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정말 상품들을 가지고 모든 식빵을 구매해서 살 수가 없으니 이 식빵들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다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셀렉션 형태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실제 딸기와 식빵 같은 경우는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취향 찾기를 진행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취향 찾기의 상품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피큐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어떤 식품 원재료, 식재료와 관련된 부분을 테마로 해서 좋은 정보들, 관련된 내용들을 뉴스레터 형태로 정기적으로 배포해드리는 형태입니다. 무료로 가입만 하시면은 배포해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실제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해서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오프컬리라고 저희가 이제 도슨트 형태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고객분들을 소규모의 고객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컬리에 대한 어떤 보이스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했던 좋은 어떤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컬리푸드 페스타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항상 온라인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만날 경험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고객분들을 찾아가자라고 해서 만든 게 컬리푸드 페스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 중에서 여러 브랜드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컬리 온리 브랜드를 총망라해서 보여드렸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오픈하는 첫날 되게 가슴이 벅찼던 기억도 있고 고객분들이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상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타는 정말 좋았던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 전주에 예정되어 있고 매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컬리에는 컬리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와 크고 작은 업무에 이 컬리웨이를 반영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마지막으로 컬리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크게 좋은 것, 집념, 진정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이 가능한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컬리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와 관련을 해서 컬리는 앞으로 더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것이고 그 제공을 위해서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이 쌓이면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상품 품평이나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정말 집념 있게 상품을 더 기획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객을 찾아뵐 거고요. 또 다양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고객분들과 알려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 파트너사와의 상생과 또 고객분들의 보이스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내용을 좀 준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강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